제네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법이죠. C++에서 템플릿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샵이나 자바에서 제네릭스라고 해서 배웠던 그 문법이 되겠습니다. 다 이 꺽쇠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꺽쇠가 나오면 지금 얘기하는 제네릭에 해당하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너릭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어떤 스타일인데, algorithm are written in terms of type to be specified later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료형이 나중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료형이 나중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C++에서 보면 이 템플릿으로 한 거 기억납니까? 까마득하죠?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별로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C++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언어들 여기 다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자바에서 제너릭스 하는 방법, C샵에서 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이 제너릭스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꺽쇠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지금 얘기하는 제너릭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료형을 나중에 결정한다. 자료형을 나중에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조금 하다 보면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제너릭스를 어떻게 하느냐. 스위프트의 제너릭스에 대한 얘기는 지금 오늘 여기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너릭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rics are one of the most powerful features of 스위프트에서 가장 강력한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특징 중에 하나고,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제너릭 코드로 해서 대부분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많은 부분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지금 우리 요게 배열이거든요. 어레이인데요. 인티저 배열이에요. 이렇게 자료용 앞뒤로 해서 대괄호를 하게 되면 배열을 가지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4개짜리죠. 4개의 방을 갖는 거고, 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바로 어레이 제네릭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내가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 인티저형으로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를 보면 구조체긴 한데요. 앞에 제네릭이 들어가 있죠. 제네릭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형이 오더라도 어레이를 가지고 내가 인티저형이나 캐릭터형이나 더블형이나 스트링형이나 이런 어레이 안에는 똑같이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꺽쇠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셋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콜렉션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터치 이벤트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이런 지금 함수가 되겠는데, 잠깐 들어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꺽쇠가 있고 UI 터치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 꺽쇠를 많이 보게 될 거다. 소스를 보면 당장 이런 데도 보고요, 이런 데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릭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조금 이따 나오는 이 지금 이제 어레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제네릭 구조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네릭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레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자, 이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print라는 이 펑션 함수는 AB를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받은 건 AB인데 이렇게 1, 2를 받아서
BA, 그러니까 2일로 출력을 하는 거네요. 2일로.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인티저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더블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들어갈까요? 인티저형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에러가 뜰 겁니다. cannot convert value of type value to expected argument type integer. 인티저인데, 야, 너 왜 더블형을 쓰냐? 이거 컨버트 할 수 없다, 변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에러가 뜰 겁니다. 자,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를 수정하시오예요. 오, 야, 이거 인티저도 들어가도 되고 더블형도 들어가도 돼 라고 하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제네릭이 되겠습니다. 제네릭.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런 해보면 얘 때문에 뭐 얘 없으면 잘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1, 2가 들어가서 2, 1로 출력이 될 거, 2, 1이 출력이 됐죠. 근데 얘 때문에 안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얘를 형을 결정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T형이라고 많이 써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T형이라고 쓰고요. 거기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을 이렇게 꺽쇠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꺽쇠. 자, T형이 결정이 안 됐다. 그런데 네가 1을 넣으면 T는 인티저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더블형을 넣으면 더블형이 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을 해보면요. 이야, 됐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자, 지금 기능이 같잖아요. 기능이 같은데 자료형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매개 변수의 자료형만 다르게 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은 한 줄짜리지만 열심히 어떤 알고리즘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자료형만 동작한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 지금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내가 네가 어떤 형을 쓸지는 나중에 이렇게 네가 지금 호출할 때 그 자료형이 결정이 돼. 그래서 임의의 자료형인 T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T는 그냥 보통 T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C++ 언어에서도 배운 기억이 나죠.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됐군요. 거기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거기서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제네릭이고요. 뭐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재밌는 예제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런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 당연히 되죠. 왜냐면 뭐 여기 지금 자료형 결정이 안 됐고 지금 이제 T형이 무슨 형이 되면 될까요? 스트링형이 되겠죠. 스트링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다양한 자료형이 들어가도 다 이제 출력 결과가 앞뒤가 바뀌어서 출력이 되게 하는 지금 myprint라는 메소 함수를 지금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뭐 다 같은 예제긴 한데 조금 이 예제를 보면요.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보면 이제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그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call by reference 스타일로 해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위프트에서 call by reference를 구현하려면 in-out 쓰는 거 알고 있고요. 이렇게 주소로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Y가 지금 XY의 주소가 넘어가서 in-out을 해서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외부 매개변수 외부 매개변수명을 쓰지 않는 것은 여기 언더스코어를 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와 B가 들어오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뀐 애가 호출한 다음에도 바뀌는 게 이제 in-out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함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x는 10이었고 y는 20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호출한 다음에 call by reference 스타일이기 때문에 x, y를 출력하면 아예 x, y 값이 20, 1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알고리즘인데요. 세 줄짜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인티저를 가지고 노는 거고, 여기는 더블을 가지고 노는 거고, 여기는 스트링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형, 스트링형, 이렇게 해서 쭉 가지고 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 똑같잖아요. 알고리즘이. 굳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그냥 이 세 개의 함수를 다 없애버리면 되죠. 세 개의 함수를 다 없애버리고, 자, 얘를 수압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압이라고 해서 세 개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수압 함수를 만들면 안 돼요. 수압은 이미 있는, 스위프트에서 이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거나 이름을 그냥 수압 n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인티저형이 아니고 t형, 여기도 t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네릭이라는 거를 명시하게 해서 t형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겠죠. 다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압 n으로 해서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수압 n으로 해서 호출을 하면 되겠어요. 자,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됐죠. 함수 아까는 세 개, 인티저형짜리, 더블형짜리, 스트링형짜리 다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여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제네릭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네릭 함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야 될 거를 이렇게 이제 수압 n이라는 함수를 지금 만든 거고요. 거기에 이제 t형이다. 그래서 호출할 때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C++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찍어냅니다. 얘가 찍어내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기능 갖고 매개 변수형만 다른 함수들을 제네릭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알고리즘이 같은데 매개 변수의 자령만 다르다 이럴 때 이제 제네릭을 쓰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뭐 함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조체나 클래스도 제너릭 구조체나 제너릭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겠죠. 구조체 스트럭인 스택이라고 해서 스택 구조체, 인티저형 스택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배열인데요. 빈 배열이에요. 빈 배열이고 지금 푸시와 팝이라는 스택의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는 얘는 없는 거고 인티저형으로 해서 배열에서 값을 빈 배열에다 값을 넣으려면 append를 하거든요. append items 요 빈 배열에다가 이제 이 items에다가 append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오는 애를 추가를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팝하는 것은 지금 last 배열에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remove last 하게 되면 마지막 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구조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조체는 value 타입이라서 이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안에서 이 프로퍼티, 지금 items라는 이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items라는 배열에다가 자꾸 값도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러 나요. 이 구조체에서는 값 타입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애를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굳이 변경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mutat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줘야 됩니다. mutat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이제 여기 프로퍼티의 값, 여기서 아이템이죠.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배열을 아직 못 배우질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inStack이라는 이제 이 구조체의 이제 객체 인스턴스를 stack of integer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을 stack of integer의 items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 얘는 빈배열, 초기 상태는 빈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안 만들어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배열이에요. 지금은.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여기 push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1을 그냥 호출할 수 있죠. 여기 외부를 생략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이 아이템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여기 아이템으로 해서 현재 빈 배열 값이 아무것도 없던 애가 이제 어펜드 하게 되면 그 1이 들어가요. 1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2를 푸시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뒤에 차곡차곡 뒤로 붙는 거예요. 어펜드는 2가 들어가고 3을 넣어주면 1, 2, 3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을 하게 되면 이 함수에 의해서 이 배열에서 마지막 애를 끄집어내라 라는 걸 3이 나와요. 3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스를 이제 다시 출력해 보면 이제 마지막 애가 remove 됐기 때문에 지금 리턴하는 거를 마지막에 리턴 값이 인티저니까 그 remove rest 한 애를 이제 리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이 나온 거고요. 그 remove 한 거기 때문에 또 3은 사라져 버려요. 1 되고요. 다시 팝을 하게 되면 이번엔 2가 튀어나오고 2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1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1이 튀어나오고 다시 빈배열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뭐 별건 아니지만 푸시팝 기능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인티저, 야, 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티저만 가지고 놀 수 있잖아. 인티저를 가지고 노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인티저가 있는 게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스택이 인티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냐? 인티저 값들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t 이렇게 를 써주고 여기 클래스 구조체죠. 구조체 이름 뒤에다가 아까처럼 꺽쇠 t라고 결정되지 않는 자료형이 t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놀 때는요. 이렇게 반드시 이제 구조체죠. 구조체 이름 다음에 무슨 형을 가지고 놀 건지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t의 인티저이 다 바뀌어요. 이 t가 인티저.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소스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이 소스랑 똑같은 소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stack of integer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소스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인티저만 가지고 놀지는 않겠죠. 인티저를 이렇게 제너릭 스택 구조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스트링을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번에는 스트링들을 이렇게 푸시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푸시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냥 여기 지금 인티저로 딱 정해진 애보다도 여기 인티저, 그 다음에 이거 없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이 있죠. 인티저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스트링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위프트에서 어레이도 제너릭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 배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일반 배열을 만들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꺽쇠로 그냥 자료형 양쪽에 대괄호 해도 되고요. 이렇게 꺽쇠로. 자, 이게 이제 제네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도움말 찾았을 때 매뉴얼 봤을 때 프로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저장 프로퍼티를 추가나 삭제를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스를 실행을 해 봐야지 됩니다. 여기 뭐 잠깐 한번 이것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인티저, 뭐 스트링 다 되네요. 자, 이 소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펜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배열을 배우고 와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배열을 배우고 와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소스는 살펴보기 바랍니다. 배열을 알아야지 이 소스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하고서 배열을 배우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